저희들이 같이 의논 좀 해보자고요. 고맙습니다. 그 두 분이 이제 아직 말씀을 안 주셨어요. 우리 국악계 우리 대금 하시는 박예나님, 그리고 무용 안무도 하시고 무용하시는 우리 김민 계신데, 김민 저랑 이름도 비슷하고 하니까 맨 마지막에 하죠. 우리 박예나 어디 계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전공을 어렸을 때부터 해서 여기 앞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들 말씀이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상당했었던 것 같은데, 저 또한 어린 학생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중, 예고, 한양대학교까지 석사, 박사, 그리고 이렇게 대학원 진학까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실력 높은 청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성 적인 취업 문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취업 문제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청년 국악인들은 대학 졸업 후 그래서 악단 취업이 되지 않으면은 지원 사업에 의존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결국 최후에는 그만두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악단은 대부분 1년 이하의 비상임 채용이거나 채용을 주로 하고, 정단원의 TO는 사실상 거의 안 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학생 때부터 이렇게 오랜 시간 실력을 다진 실력 높은 청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이 다수인 게 현실입니다. 결국 청년들이 예술가로서 벼텨내기 위해서는 대부분 하고 있는 일은 단기성인 일회성인 공연을 서거나 아니면은 전공과는 무관한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서 학업을 진행하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 국악을 전공하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K컬처가 많이 알려지고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즘 국악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정작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역인 청년들과 학생들은 현실에 부딪혀서 국악계를 떠나고 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고 명확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먼저 악단 취업에 대한 지원, 즉 단기성, 일회성이 아닌 각 지역 악단의 정단원 증원이 시급합니다. 현재 청년들을 위한 제도로 아까 말씀도 주셨지만 청년단원 제도를 시행해서 청년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있었음을 압니다. 그 노력에도 되게 반가웠고 저희 청년들은 그랬었는데, 사실 이게 단기성이고 몇 개월의 프로젝트고 그 프로젝트 중에서도 한두 번의 무대밖에 못 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의 그런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여서 정단원의 TO가 조금 증원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악단을 취업하지 않고도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게 가능해지려면 지원 없이 자생력을 갖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정부나 기관, 예술가들 모두가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가장 절실하게 변화가 필요한 것이 대학 교육 혁신입니다. 결국 학교를 졸업한 청년 예술인들이 대한민국 전통 예술계를 만들어 나간다고 보면 교육 혁신 하나로 대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K컬처가 세계로 확장하고 문화예술계의 급격하고 다양한 흐름의 변화 속에서 아직도 40여 년째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대학 국악학과 커리큘럼에는 졸업생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 아닌 거의 내던져진다는 표현이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제식 커리큘럼보다는 트렌드를 선도하고 창의적인 인재교육이 청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대학에서 그 실험과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좋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뉴비스테이지라는 프로젝트가 이슈가 청년들 사이에서 좀 됐었는데요. 전남대학교 국악과 김상현 교수님께서 개발한 사업으로 학과 수업을 현장으로 연결을 시켜서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학생들이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을 해서 유통까지 하는 과정으로 아트마켓 형태를 통해 그런 구조를 개발을 하셔서 실제로 학생들의 작품이 매년 전국 기관이나
극장이 유통이 돼서 학생들이 수천만 원의 돈을 직접 벌었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도 경험을 했지만 작은 경험 하나도 학생들이 공연을 올리려면 돈을 내고 했던 대학에서 작품 제작, 기획 제작으로 학점을 따고 직접 작품 유통을 통해 전업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대학에서 심어준다는 점에서 좀 놀랐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실제 대학 커리큘럼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례들이나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만 존재를 한다면 이제는 국악계는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변화없는 도제식 커리큘럼에 많은 국악학과가 폐지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돈을 벌 줄 아는 예술가를 양성해야 되며 이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뜨거운 예술에 아직도 마음이 여전함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불투명한 미래와 현실 때문에 꿈과 목표를 접어야 하는 많은 청년 예술인들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 정부 차원에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지원 없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총리님과 경청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민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 무용인과 안무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좀 드린 이유가 조금은 캐주얼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원래 조금 편안함 속에서 진심이 좀 닿는 법이니까요. 여전히 좀 버티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요. 근데 다행인 건 요즘 버티는 것이 또 재미가 들렸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아직 힘도 남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만의 전략이 외국 콩쿠르에서 1등을 많이 하면 조금 많이 상황이 나아지겠다였습니다. 근데 콩쿠르 특성상 유류비는 지원하지 않아서 제가 그래서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프리랜서, 백수였는데요. 신용카드 발급이 안 돼서 제가 사업체를 만들었고 그 신용카드로 제가 해외 경연을 나가기 위해 선결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갚냐? 그때는 젊은 패기로 나 무조건 1등 하면 돼. 시상금으로 갚자로 이렇게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결과는 감사하게도 좋았고요.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최근에는 브라질 공연을 갔다 왔는데요. 사실은 무용 지원 제도는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지원금 규모도 있고요. 그래요? 종류도 많고요. 근데 제가 이제 비행기에서 너무 할 게 없어서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사무직과 현장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용인들은 무대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장은 어디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무대보다는 깊숙한 지하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용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이 필요로 하고 그게 아무래도 지하에 많이 분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하에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안무가로서 조금 중장기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 부재가 많이 느낍니다. 그 부재가 아까 말씀하신 PD의 부재도 있고요. 대규모의 인원으로 안무를 해야 될 때 혹은 내가 정말 사용하고 싶은 큰 소품이 있을 때 운반부터 해서 보관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버틸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서 저희는 반포한강공원 농구장에서도 연습을 해보고요. 조금 이런 말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50m 근방의 연습실까지 소품을 옮길 용달비가 조금 아까워서 자동차에 밧줄로 이렇게 매달아서 몰래 이렇게 조심스럽게 운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다 좋습니다. 너무 건강하고 너무 파이팅 넘치고 좋은데 부상까지 이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네. 무용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작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상을 안 당하면 불안할 정도로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릴까 이런 것도 경험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 있는 지원 시스템 안에서 결과 중심의 어떤 지원금 교부도 있겠지만 그 결과를 내기 이전에 저희는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지원 정책도 마련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조심스레 드립니다. 저희 안무가라는 직업이 때로는 잔혹한 것이 무대 크루부터 해서 사례비, 소품비, 용달비, 대관비, 뭐 연습실 대관비 뭐 해서 이걸 안무가가 부담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은 분야라서 분업이 안 돼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현대무용을 알리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정책 탓만 하는 건 어리석다 생각을 하고 저희 예술인들이 잘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조금 더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책임감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 빛을 발할 수 있기 이전에 그 과정과 저희의 현장을 조금만 더 안전하게 조금만 더 아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